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의 문제 행동 두 번째 수업을 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만남직한 아이들의 행동 유형을 한번 몇 가지 골라봐서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틱 증상을 보이는 아이인데요. 여러분들 그 아이를 뭐 키우다 보셔도 잠깐의 틱 증상은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틱 증상에 대해서 저런 게 틱이야 라고 이렇게 살짝 좀 알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원인을 보면 환경적인 긴장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의 성격적인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틱 증상들을 우리가 이제 그게 뭐 중증이고 심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특징상들은 순간순간 나타나는 특징상들을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병적으로 갔으면 우리가 해결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인가 뭐 이제 그 특징상 하는 경우 있죠. 뭐 입을 실룩실룩 거린다든가 눈을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막 자꾸 이렇게 그 안 해야 될 소리를 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특징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특징상은 이제 그래서 운동 틱과 음성 틱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소리를 계속 불필요한 소리를 내는 걸 우리가 음성 틱이라고 하고, 이제 눈을 깜빡거리고 코를 실룩거리고 자꾸 코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행동, 그런 거 이제 행동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한 가지 단순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주로 어머님들이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 그거 하지 마. 엄마 하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의를 주게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특징상이라는 게 과히 이렇게 보기 좋은 그 행동이나 음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꾸 주의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저도 뭐 그런데 여기서 교수님 뭐 이런 행동 자꾸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제가 막 그걸 신경 쓰겠죠. 네, 그 행동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 행동이 더 나오고 그 말이 더 툭툭 튀어나오고 막 이제 왜 살짝 긴장감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특증상도 자꾸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다루거나 뭐 만약에 그 눈을 깜빡했을 때 막 뭐 체벌을 가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루면은 아이들이 더 긴장하겠죠. 이 특증상 자체가 사실 긴장감에서 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것들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긴장했을 때는 안 하던 특증상까지 하게 되는데,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런 자꾸 주의를 받으면은 더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이가 보이는 특징상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척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드시겠지만 오히려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 줬을 때 이 특징상이라는 것은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자꾸 제재를 가하고 주의를 주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각인돼서 자꾸 더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특징상은 이제 아이들이 한두 번쯤 꼭 겪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들은 오히려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스트레스나 긴장을 주지 말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서는 별로 이제 이상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도 왜 그 긴장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침을 자꾸 삼킨다든가 왜 눈을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도 사실 긴장 상태에서는 안 하던 행동이나 이렇게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아이들을 좀 릴렉스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정서적인 환경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병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요 이제 특증상이 사실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진화됐다고나 할까 이렇게 병으로 나타난 걸 우리가 뚜레병이라 그래요. 뚜레병.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완전 이제 특징상이 나타나는데 좀 심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뚜레병이라는 병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뚜레병까지 가게 되면 뭐 이제 그 아이들 음성틱이라든가 행동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시험을 치른다든가 할 땐 더 이제 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뚜레병까지 갔을 때는 아이들이 그 음성틱을 할 때 그 나도 모르게 욕설을 한다든가 음담패설 같은 걸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사례를 보니까 명함에다가 사람들이 뚜레병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명함에다가 나는 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는 뚜레병 증상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전철 탔을 때도 그 앞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도 모르게 욕설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음담패설을 하게 될 때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이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나를 모욕 주나? 나한테 왜 저러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으니까 아예 자기가 전철 탔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병이 있구나. 이게 병이라는 거. 왜? 일반 사람들이 특징상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특징상이 심해지면 이제 뚜레병이라는 거 여러분이 정도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이제 뚜레병 들으면 그거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만하고 주의 집중이 짧은 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ADHD라고 많이 하죠. ADHD. 이 ADHD만 해도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반 사람들이 요즘에 ADHD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뭐 2000년도 정도 뭐 그때 제 친구가 ADHD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제가 그게 뭐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자폐증이 옛날에는 제가 예전에 대학 갓 졸업하고 뭐 유치원 교사하고 이럴 때만 해도 가끔 자폐증에 대해서 엄마들 문의가 오면은 자폐증이 뭘까?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자폐증 모르는 사람 없죠. ADHD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ADHD가 뭐야?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ADHD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ADHD가 이제 산만하고 주의 집중이 짧은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집중이 짧은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과잉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ADHD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어린이집 같이 어린 연령에서는 조금 두각을 덜 나타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비구조적인 환경에서 지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ADHD가 초등학교에 딱 입학한과 동시에 두드러지게 되죠. 왜냐하면 초등학교라는 게 되게 구조적이에요. 구조적이라는 거는 똑바로 이렇게 책상 쫙 앉아가지고 40분 동안은 뭐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든가 말하기 듣기를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좀 자유롭지 못해요. 어린이집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내가 뭐 레고 갖고 놀았다가 또 인형놀이 할 수도 있고 뭐 좀 자유롭잖아요, 동선이.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어떤 선생님 일대 다수의 어떤 구조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아이들이 탁탁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ADHD를 발견하고 하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ADHD를 많이 사람들이 안다고 했죠. 근데 예전에는 모를 때